오늘 기자수첩에서는 어떤 내용 오늘도 가져오셨어요? 진실하기보다는 성공만 목표로 하는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뭔가요? 용산 참사 당시의 진압 책임자인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한국공항공사 신임 사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반대 농성에 막혀서 사장 취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산 참사 유가족은 부도덕한 인물이 어디 그런 데 앉을 수 있느냐. 공항공사의 노조원들은 부적격한 인물이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들 반대할 사람을 왜 누가 뽑았을까 이 문제입니다. 낙하산 인사 문제 오늘 얘기하시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러면 공항공사 사장은 계속해서 경찰 출신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윤웅섭, 이근표, 김석기. 공항공사 사장 4명 중에 3명이 계속해서 서울경찰청장 출신입니다. 예.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경찰 장비를 제가 잘 모릅니다만 헬리콥터 몇 대밖에 없을 텐데 비행기도 없을 텐데 경찰 지휘와 공사의 경영, 공항의 경영은 전혀 또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공항의 보안 경비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군사정권의 마인드입니다. 공항 하면은 경비 잘 서야 되고 불순한 인물들이 침투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경찰청장이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여기 이제 공항공사 말고 낙하산의 요람으로 꼽히는 KT.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KT 전현직 인사 36명이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랍니다. 현직 인사 36명이? 예. 전현직 인사 36입니다. 친박이 5, 12명은 MB계 인사고 안기부 국정원 출신이 4명이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최민희 의원이 그렇게 묻더군요. KT가 도대체 민간 통신사냐 전현직 정치인 관료의 재취업 전문기관이냐 청와대 행정관이 뭐 취업 자격증이냐. KT 자격증이냐. 이석채 KT 회장 취임 이후에 직원 숫자를 줄이고 줄여서 10%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3천 명 정도 잘라낸 겁니다. 그런데 임원 숫자는 공개된 임원만 133명입니다. 150%가 늘었습니다. 전체 직원은 줄었는데 임원은 늘어요?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을 마구 잘라내고 어디선가 낙하산으로 온 사람들을 자꾸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낙하산 인사.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만 또 그렇게 못난 나라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물론 있죠. 프랑스에는 이제 빵투플라지라고 하나요? 그런 관행이 있고 재취업 관행입니다. 미국에는 스윙도어라는 아예 단어가 있습니다. 회전문 인사. 일본은 아마쿠다리라고 하는 관행이 있죠. 아마쿠다리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뜻인데 신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신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걸 말하는 건데 이제 퇴직한 고위 관료가 해당 분야의 민간 기업이나 공기관에 고위직으로 내려앉는 이제 낙하산을 얘기하는 거죠. 일본에는 비슷한 말로 철새 같다는 뜻의 와타리도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직을 하고 정부 관계 특수법인 기관 단체를 빙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는 또 민간 기업에 가서 임원을 하고 끝나는 순회 비행을 말하는 거죠. 독일, 프랑스는 좀 엄격합니다. 퇴직 후에 3년 내지 5년간은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연금을 박탈하거나 삭감하거나 하는 처벌 조항이 있어서 엄합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는 이제 관료주의가 너무 강해서 여러 가지 폐단들이 나타나고 있죠. 계속되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도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에 낙하산 인사가 가득 차서 얽혀 있으니까 수술이 안 되고 오염된 폐수를 슬금슬금 버리고 정부는 봐주고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또 어떤 전문 분야의 기업으로 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더 문제는 지금 전혀 상관없는 전문성이 떨어진 분야로 낙하산들이 쑥쑥 내려간다는 거예요. 전문성 떨어지죠. 조직 내에서는 위화감과 실망감이 떨어지니까 위화감은 높아지고 실망감이 높아지고 하니까 자발성이 떨어지죠. 그렇죠. 또 낙하산이 이어지면서 인맥을 구성하면요. 조직에서 숨어져 있는 부실이나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덮고 가는 거죠. 다른 조직에서 건너온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강한 동료들끼리 있으니까 그게 파벌을 구성하면은 서로 덮어주게 되고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다 고급 고위직을 맡고 있으니까 우리가 남이가 뭉치면서 이제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럼 밖에 있던 사람들은 어떡하냐? 밖에 있던 사람들은 그래 뭐 낙하산이 뭐 저러다 또 나가는 거니까 하고 놔둡니다. 또 잘못된 건 그때 나간 그 녀석이 잘못하고 나갔다고 뒤집어 씌우면 되는 거니까 까짓 거 하면서 결국 내 조직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조직은 점점 무너지겠군요. 창의성이 발휘 안 되고 명령에 익숙하고 질문이나 비판에는 낯선 경찰, 군 출신들이 많이 들어오면 더더군다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런 낙하산 인사 폐단 없애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 번 그랬습니다. 당선인이던 지난해 1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낙하산 인사를 하니까
이것은 국민과 차기 정부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당선되기 전에 11월 6일에도 어록이 있습니다. 부실한 인사가 아무런 원칙 없이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은 없을 것이다. 정치쇄신 공약을 밝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못 믿었습니다. 공기업 인사가 또 있습니다. 한 30개 자리가 지금 사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 공기업 인사요. 예. 정부는 지금 하려고 하는데 과연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할 것이냐. 야당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전리품을 배분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벌써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공기업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어갖고 뭐 급하게 수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곳이 많죠. 예. 근데 측근 인사들을 대통령 선거 때 공이 컸다고 전문성 고려하지 않고 내려보내면 예. 공기업들은 회생 불가능한 거죠. 아무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취업 심사도 강하게 해야 되고 예. 어기면 처벌도 엄격하게 해야 되고 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가능한 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외부의 비판적인 인사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료 색깔이나 정치 색깔을 벗겨내고 예.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뭐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해야 되는데 또 낙하산 인사를 한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안들을 다 잘 알고 있을 텐데 이게 새로운 그럼요. 얘기도 아닐 텐데 예. 참 매 정권마다 안 지켜지는 게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